오늘은 우리 그 82쪽에 그지? 82쪽에 대인관계 이거 다 한 번씩 짚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다 짚어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대인관계나 조금 더 그 여기서 육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제가 프린트물에서 대인관계하고 그다음 좀 더 넘어가 심리적인 것과 심리 구조에 관한 것과 뭐 여러 가지 적성 분석 이런 게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거 하고 여러 가지를 나오는데 조금씩 좀 세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우리 각 십성별로 또 운에서는 또 어떤 운들이 운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먼저 시작하는 게 비견급제죠. 비견급제. 이미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쯤 되면은 비견급제라 하면 이제 뭐 비견급제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지. 그분들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직장에서의 이제 이 비견과 급제는 이런 거거든요. 가족에서의 비견과 급제는 그죠? 이미 이제 분류를 고려 따로 해놨습니다. 이제 이미 비견급제를 하면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뭐 이 비견급제는 그죠? 다 보면 공이 지금 우리가 다 짚어본 내용들입니다. 비견급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부분은 그 밑에 이제 이 길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육친 그 십성마다 그지? 거기에 길흉은 비견일 때의 길흉은 해나고 형제, 자매, 친구들의 도움으로 크게 길하거나 효하게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그래 육친과 십성이 어떤 거다 하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이해를 하시고 확실히 아시면 운에서 오는 게 원래의 이민년이 나한테 오는 운이 비견인지 급제인지 육친과 십성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어떤 건지만 아시면 그러면은 그들과의 길흉은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견에서의 운의 길흉은 대인관계적 길흉은 해놨습니다. 형제 친구의 도움이 있으니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으로 금전 거래에도 주의해라. 흉으로 올 때, 그죠? 또 나한테 이제 이 비견이라는 글자가 좋게 다가온다, 그죠? 좋게 다가온다면 그럼 신약자인 경우겠죠. 좋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크게 길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비견급제는 재물에 욕심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상생상극론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한 게는 일단 이 운의 작용력을 보면 일단 이 비급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 다 이 상생하잖아요. 상생과 생과 극이죠. 생과 극의 관계에서 내한테 이민이라는 글자가 누구한테는 이건 이제 이 수생목의 관계죠. 수생목의 관계지만 누구한테는 이게 비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요거 따로 본다.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또 요게 또 비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그러면 힘의 작용력이 요게 가장 비급이라서가 아니라 요 글자, 요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힘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요게 만약에 비급이라면 이 같은 오행이니까, 그죠?
같은 오행이라는 거잖아요. 비금 같은 오행이 가장 힘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민년에는 이 글자가 비급이라 하면 이 수가 비급이든 목이 비급이든 비급이라 하면 그 글자가 우리 수생목해서 오니까 이 목 오행이 비급이라 하면 목 오행의 힘이 가장 많이 받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철학관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이 오는 이 운이 내한테 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게 인성이다. 그럼 원래 문서 운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가장 힘을 받는 게 이게 문서 인성이라면 인성의 운이 가장 힘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성이 생해주는 야한테의 영향을 그 다음으로 크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영향 미칩니까? 내 입장에서는 극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죠.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단순하게 한 가지에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책에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하면 왕, 상, 휴죠, 휴, 수사라는 이게 이렇게 왕이란다. 이렇게 기운이 작용합니다. 가장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한테 가장 힘을 왕하게 주겠죠. 그 다음에 그가 생해주는 글자한테도 힘을 굉장히 미치죠. 그러나 이 힘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여기는 설기당하겠죠. 그래 이 일이 내한테 이 오행이 다 있다면은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일어난다가 아니죠. 그 중에서 크게 와닿는 건 이것과 이것들은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운이 이렇게 작용한다. 기운이 세기가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책에 그래서 이제 비견은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대인적 우리 이제 육친 관계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더불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크게 길하거나 흉할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강신약과 그에 해당하는 그 육신이 글자가 많거나 적거나 할 때죠. 많은데 또 온다는 것은 안 좋죠.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견급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친구, 동료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신약하거나 그 글자가 많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덕해서 내가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몸이 약한데 누군가 친구의 도움이 있어서 그죠? 내가 힘을 내서 그러니까 일을 하겠죠. 식상으로 생애니까 일을 하겠죠. 근데 일을 하는데 재성이 잘 연결돼 있어. 식신생재 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뻗어 들린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없어. 열심히 일하고 내 기술도 좋으나 돈은 안 되네. 에라이. 그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여자한테 인성이 중요하다가 제가 전에 인성이 중요하다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인성은 뭐 나한테 주는 거라. 내 입장에서 내가 받는 거죠. 인성이 없으면 여는 뭡니까? 남편이잖아. 관성은 남편이잖아요. 인성이 없으면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바로 극하잖아. 인성에 소통이 안 되니까.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그죠? 그 인성이 나인 데까지 와야 되잖아. 내가 관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이거다. 남자는 사회로부터의 인정받는다. 이거잖아요. 자식으로부터의 남자는, 그죠? 자식으로부터의 이 애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인성이 없다면 상당히 외롭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자한테나 또 자식한테나 그걸 내인데까지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걸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런 관계다. 자, 이 운의 흐름에서도 다 이렇게 상생상극 원리를 보면 원래 이 운은 그럼 우리가 운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운은 내한테 이렇게 동그라미 거리를 딱 그려놔놓고 보면 요 글자가 어디에 육친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사건 사고는 이게 대체 좋겠다 안 좋겠다, 그죠? 길흉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는 뭐로 봅니까? 천간의 사건 사고는 오국칠축만 보면 될 끼고, 그죠? 지지에는 합, 형충, 파해, 원년 이런 것들로, 그죠? 보면 사건 사고 이런 걸로 보고,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뭐 형살에 걸렸어요, 뭐 이래야, 그죠?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뭐 충살에 걸렸어, 뭐 일지가 충해, 뭐 이런 관계들, 그죠? 그런 것들은 육친과 군과 성 할 때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충대로, 그죠? 육친의 육친대로 그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육친의 대인 관계에서는 요 이제 궁극적인 내용은 육친의 대인 관계들을 통해서 흐르는 운에서 길흉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경급은 그렇죠. 비급제는 급제의 주된 뭐라 하나 이 특징은 재물을 겁탈하는 거잖아요. 급제란 말이 그렇잖아요. 나의 재물을 겁탈하고자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 나의 재물을 겁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를 뒤통수 때리겠다, 또 나를 눈티 한 방 때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급제라는 글자가 이 대인관계에서는 형제와 따로먹고 이렇지만은 그냥 좋지 않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좋게 쓰여지는 글자라면 그 신약자겠죠. 신약자에는 또 나한테 이 좋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급제라는 얘기죠. 그럼 급제는 급제 표시내면 달고 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자에는 급제도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이제 그러나 조건이 따를 수 있다. 급제라는 조건, 그죠? 따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리 이 급제운이다 하면 내가 이 급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양가는 급제를 활용하고 음가는 이용한다,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뭐 양간과 음간의 그 급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한다, 이용한다. 이러하지만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한다라면 내가 이 급제 운에서는 그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어떤 그 활용을 하면서 그만한 대가를 미리 치르면 됩니다. 친구야, 내 이거 좀 도와줄래? 뭐 그러면 내 충분히 살해할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제에 대한 어떤 그 흉함을 대체할 수도 있다.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은 뭐 이미 가족, 직장, 사회적으로나 우리 이미 이제 어떤 육신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식신과 상관의 관계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알수 수가 있고, 그 여기서 길흉은 식상의 길흉은 자녀 수아들로 하여금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결국은 식상의 운이 식신의 운은 이런 얘기죠. 식신의 운이 오면 식신에 해당되는 육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식신은 그 다음에 재성을 끌어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 식신은 내가 또 이 육신적으로 내가 나에서 나간 거잖아. 내가 베푼 거거든요. 나의 표현이기도 한 베푼 거거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도움 준 것이 도로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 갖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 이 메커니즘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식신의 그 특징적인 것은 거의 뭐
우리가 어떻게 무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식신이라는 것은 나인대에서는 나가는 것이다. 그냥 내가 베푸는 것이고 나의 아래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럼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식신의 운에서는 이 힘이 식신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를 통해서 이걸 활용한 그죠? 이 육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한테 길로 다가올 경우에는 길로 다가오고 좋게 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할 거는 나쁘게 어떻게 해서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기에도 그죠? 재성에도 연결되고 비급에도 관계가 미치죠. 또 관성에도 관계가 미치죠. 그리 복잡하게 식신적 상황만 놓여지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인생이 단순한 거고 그래만 본다면 그래서 이 다양하게 일들이 발생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식신이라 하는 육신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래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식신생재 한다는 거죠. 일단 식신이 가장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식신의 식상에 오면 식상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 일자리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식상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 뭔가 재물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도 뭐 육신적 관계에 있는 육신적 사회적으로 그런 육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흉 힘들게 키워 놓아도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쳐다보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그게 상관의 특징이에요. 상관. 그 다음에 수하들의 배신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오른팔이 되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자, 상관의 운이 오면 이런 거거든요. 상관의 운이 오면 첫 번째로 육신적 십성의 대인 관계에서는 그 상관이나 식상 관계에 있는 그런 육신적 대인 관계 그들을 통해서 내가 크게 운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관은 일단 식신은 길 쪽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상관은 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그죠? 부정적은 왜 부정적인가? 상관은 왜 부정적일까? 상관은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 식상은 표현하는 건데 상관은 관을 꿰기 위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관을 깨기 위한. 그 어떤 정도, 순리, 합리적인 거 이걸 틀을 깨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직장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하극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관을 규칙을 뒤엎거나 그래서 자칫 그 관에서 물러서 관을 무시한 그 위산함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 식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재성의 관계는 상관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식신은 긍정이고 상관은 부정적으로 상당히 뭐 식신은 생재하면 이 정재를 생해줘서 안정적인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냐면 이 상관 생재하면 상관은 편재를 생해요. 굉장히 크게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지 상관.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상관은 또 정관을 또 극하거든 희한하게.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자, 그런 이미 이 내용의 한 반 이상 다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성은 정편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편제적 육친 관계에 놓여 있던 그들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길흉으로 하나의 이제 단편적인 어떤 그 통변입니다. 통변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해서 부친으로 인해서 일찍 성공할 수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수하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좋은 것이다. 수하잖아요. 아래, 이건 나 아래, 이건 내 위에. 나를 그죠? 내가 볼 때는 비겁인 내 입장에서는 식상과 재성이 나를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보호하려고, 내가 주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나의 아래로 보고, 그다음에 관성은 어떻습니까? 나를 책임지려 하잖아. 그래 관성과 인성은 내 위여죠. 내 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또 보면 자신의 노력이 부친으로 인해서 물고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암시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 결국은 이 길흉입니다. 길흉. 이래 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죠? 내가 뭐 잘 될 운에는 잘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흉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잘 될 어떤 기운을 좋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더 크게 오히려 편제에서는 더 크게 발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제에 보면 정제는 육신적 관계에서는 가족으로서는 남자들한테서는 아내가 되고, 직장에서는 나의 종업원이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제라 하는 특징에 보면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밀한 담당 직원 일어났죠. 세밀한 일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이잖아요. 그다음 격리 직원, 세무 담당 직원 이런 관계죠. 그런 직원들을 내한테는 정제적 육친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외부의 여성들, 비서, 남자들한테 그러죠. 여자니까. 그다음에 내가 부리는 사람이면서 일을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 그 정제적인 게 그렇잖아요. 정제적인 게. 그 편제는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편제는 얼렁뚱땅 일을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 내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직원들 이렇게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분류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이제 이 길하고 흉할 수 있다. 자, 길흉은 자녀를 잘 길러주고 내조를 잘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 정제의 운이 오면 이 말입니다. 정제의 운일 때. 그다음에 이제 아내, 종업원, 비서 등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이 흉으로 다가올 때죠. 안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육친들의 배신과 도움으로 길흉이 가름된다. 이거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편관. 이 다 내용이 하나의 틀에 딱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관은 한번 보겠습니다. 편관의 육친적 대인 관계는 그죠? 가족적으로는 남자한테는 자녀가 되고 여자한테는 이 편관은 남편인데 남편 애인, 그러나 다정한이 아닌 무정한 남편. 직장으로서는 내 윗사람이니까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관, 가장 두려운 상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으로는 강도, 테러범, 나를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지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는 존재. 그걸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 편관이다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범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범 만난다. 어쩌면 이런 범 내려온다 하는 이런 그 과거 생각난다. 범을 가다가 범을 만난다. 그런 이제 두렵다. 이제 그런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상황을 평관이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육친적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뿐만 대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도 평관적 상황. 또 평관만 아니라도 또 식상적 식신과 상관적 상황.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래 평관을 잘 서기 위해서는 뭐 재성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재성적 상황, 재성이 돈이라면 그러면 돈을 벌어라 이게 아니라 그 재성적 상황, 내가 사회적 환경 이거거든요. 사회적 환경 그런 것도 그 환경도 우리 육신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관적으로는 길과 흉은 평관의 길함은 어떻습니까? 평관은 흉함이 많지만 그죠? 식신제살되어서 그게 잘 되면 정관격으로 다가오고 정관의 것으로 다가오고 그죠? 잘못하면 이제 이 평관은 무겁게 다가온다. 그렇게 식신제살이나 합살제살 그죠? 이제 고려 됐을 때는 이제 좋게 이제 그 직장이나 똑같이 보는데 이제 평관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식신 합살이 되거나 식신 제살이 되면 좋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정관은 육신적으로나 직장에서는 저거와 똑같죠. 평관과 같습니다. 같은데 좀 더 이 평관보다는 뭐를 할 때는 뭐를 해주고 나를 다독거려주는 사람이에요. 엄격한 상사. 그 평관은 두려운 거고, 두렵고 무섭고, 그다음에 이 정관은 엄격하고 합리적이다. 사회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 그런데 버거운 어려운 대상, 그죠? 그러한 대상들을 다 정관, 평관 이렇게 한다. 그다음 규범, 규칙,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그죠? 그다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이 정편관이라 한다. 그런 환경. 그런 우리 왔을 때에는 이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이 이제 여자한테는 남편이죠. 남편으로 인해서 행복한 생을 보내는 알뜰한 보살핌을 받는다. 그죠? 정관은 그렇다는 거죠. 정관에 운이 오면 만약에 이 관이 없는 사람이 관운이 오면 어떨까요? 이런 거죠. 없는 사람이 아니면 또 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오면 있는 것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없는 사람이 운에 오면 이렇게 보살핌을 주변에 남자로부터 인해서 이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남편 때문에 꿈도 접어야 하고 삶도 이거는 반대로 안 좋은 일이에요. 이 꿈도가 아니라 꿈입니다. 꿈도 접어야 하고 삶도 항상 고통의 연속이다. 고생하여 벌어서 남편 복양할 팔자다. 좋지. 그래 이 관사를 혼잡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관사를 혼잡하면. 그 대개가 그러면 이제 관이 없는 사람은 또 남자나 여자는 남자한테서는 여자가 제잖아, 제요. 그 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없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자 복이 약한 애거든요. 또 관이 무관 팔자는 그러면 여자한테서는 남편 복이 약한 애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 남자의 특징은 일단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갈구하거든요. 그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보이소. 목마르면 굉장히 거기다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한. 재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인연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재에 굉장히 집착한다. 또 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관의 인연은 약하지만 관에 집착을 한다는 거거든요. 운에서 계속 관과 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운에 내가 무죄사주야. 예를 들어서
그 누가 무죄 사주는 남자는 어에 보면 여자가 지천에 깔린 거예요. 여자한테 집착을 하게 되는 거라. 왜? 내가 없는 것이 오니까, 또 없는 것을 갈구하니까 집착을 하게 돼요. 오면 또 운이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집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관 또한 마찬가지, 여자한테서도. 그래서 그러나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없는 사람은 관이든 죄든 그걸 갈구하게 된다. 그러나 육신적 관계적으로 보면 그 인연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길흉으로, 그런 운에서는 길흉을 판단할 수 있죠. 길흉을. 좋게 와닿는 사람한테는 그를 통해서 좋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그 표현을 한번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재일 때의 남자와 정재일 때의 정편재 운일 때의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과 또 정편관 운일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게 다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없다는 것은 일단은 기운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명리를 보는 게 가장 근본이 뭐냐면 기운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이 전체 내 운의 기운의 흐름을 보는 거지. 뭘 딱 알아맞춘다, 뭐 찍어서 딱 맞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올해의 운은 참 이민년의 운이라서 누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성의 운이 오고, 인성의 운이 옴으로 인해서 비급한테도 영향이 줄 것이고, 식상한테도 영향이 주고, 뭐 이 관한테도 영향이 있고,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은 좋고 어떤 기운은 좀 나한테서 약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길하게 다가오고 어떤 거는 좀 좋지 않게 다가온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래 기운의 흐름을 보는 거지. 아, 요거는 뭐 시험에 합격이 탁 되고 요거는 떨어지고, 이런 개념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거죠. 그 기운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내가 유리하다는 거고, 기운의 흐름이 좋지 않게 흐른다는 것은 또한 나한테서 불리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더 맞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기서 놓고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없다는 것은 기운이 약한 것은, 그죠? 약한 것인데 이제 그 운이 오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운이.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 운의 흐름이 지나가면서 이 운이 원래 내게 없던 것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놓칠까봐 다시 집착하게, 끈을 더 부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편에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재, 편관, 정재의 정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편재적,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편재적일 때는 운을 만나면 편재적으로 여자를 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편재적으로. 그러면서 집착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럼 편재운이 먼저 왔다, 그 다음 정재운이 온다. 그럼 편재운에서는 여자를 환장하겠죠. 없다가 없는 게 와서 막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때의 이 사람의 판단, 이 남자의 판단은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라. 그냥 여자로서만. 그래, 이제 또 지나다 보면 이 정재운이 오면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 여자가 참 내가 좀 내 여장인갑다. 보호하려고. 그래, 정재와 편재의 차이가 그래 나는 거죠. 운에서 차이가. 그죠? 그래서 편재 운일 때는 결혼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 정재 운일 때는 내가 보호를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그 생각의 차이가 천재 차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편관의 운일 때는 그 상대를, 저 남자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나,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말에 그냥 따릅니다. 저게 이제 현재는 백수인데 뭐 사고고시 뭐 시험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편관의 운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이 남편 백수일 사람들도 많다. 이제 어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정관의 운에서 여자들이 결혼하면 확실합니다. 딱 이 사람이 내를 먹여 살려줄 수 있나, 현재 이 사람 직장이 뭔지 딱 그런 거 확실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편관의 운일 때는 뭐 하면 네 1년만 더 있어봐라, 내년에 한 갑대가 그때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운의 흐름에서, 그죠? 그 기운에서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그
이 음양오행의 상생삼국론이지만은 이게 하나의 이 육친적 메커니즘입니다. 육친 관계적 메커니즘.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변,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관은 남자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면 흉이고 자녀 때문에 살만 나면 길한 것이다. 이런 거죠. 남자도. 막말로 뭐 남자 뭐 관에 운에서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것도 그죠? 정관이에요, 정관. 그다음에 이제 인성. 인성도 편인정인입니다. 이 편인은 그는 가족, 직장, 사회적 육친 관계는 가족으로서는 무정한 모친, 계모, 직장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상사, 직장에서는 그죠? 좀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상사.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 사회적으로 반드시 그런 사람을 이제 이 편인이라 한다. 그죠?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딸하고 엄마하고도 좀 그렇잖아요. 사이가 잘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칸닥한데 이 딸들이 엄마 혹시 우리 엄마 계모 아이가 어떤 그런 관계, 무정한 관계. 또 그다음에 무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뭐 직장의 상사.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 만약에 내가 어떤 위험을 처해 있는 상황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죠?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이 나의 편인적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좋다. 그래서 편인의 길흉은 알뜰하게 원하는 대로 보살펴 준다. 그다음에 사사건건 불편한 요구로 일이야 풀리고 어려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사사건건 불편한 요구 일이야 풀리고 어려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무슨 말이고? 알뜰하게 원하는 대로 보살펴 준다. 편인적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편인의 운에서 어떤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는 내가 길 가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그죠? 그로 인해서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편인적이에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편인의 어떤 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뭐 직장에서도 편인적 뭐 어떤 이 그런 관계, 무정한 그런 관계죠. 여기 직장에서도 보면 무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면서 뭐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를 적용해서 내인데 더 일을 더 쉽게 주는 사람, 혜택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그런 관계들 편인적이라 한다. 그다음에 정의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적 육친 관계는 모친, 뭐 사위, 이모 뭐 이런 관계들이지만 언제라도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는 상사. 그게 다시 말하면 그냥 과거에 우리 참 어머니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자식들한테 베풀어 주는 어머니, 그죠? 그런 어머니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언제라도 사회적으로는 내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만약에 내가 친구를 하나 만나도 이런 그 인성적 친구,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길흉으로는 내 하는 어떤 일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다음 하는 일마다 보호를 받아 후광으로 작용하게 되고, 어머니로 인해서 모든 일이 꼬여서 어렵다면 만약 이게 여기서 나온 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육신적 뭐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회적 그 대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길하게 될 것이고, 또 하면 그들을 통해서 흉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길흉은 각각의
개인마다 다르죠. 길흉은 길하게 신강 신약마다 다르고, 그죠? 그 사주 8글자의 어떤 기운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달라진다. 요 대인 관계는 이제 사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한 칸 넘어가면